네, 그다음 당류 저감 조리법. 우리 혈당 관련된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설탕이나 이런 가공식품 안에 들어있는 당류는 단당류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쌀밥이나 뭐 감자, 고구마, 콩류,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소까지도 이제 다당류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당류들이 소화가 되면서 단당류가 되게 되는데, 밥이나 뭐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몸에 섭취하게 되면은 입에서 씹으면서 이것들이 다당류들이 단당류로 소화가 될 때까지 위에 가면 완전히 소화가 되겠지만은 입에서부터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입에서부터 들어온 다당류들이 단당류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충분히 걸리기 때문에 당이 그렇게 갑자기 한 번에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설탕이나 이런 단당류, 뭐 아이스크림, 가공식품, 주스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는 그 안에 구성 성분이 거의 다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바로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 네, 당류 섭취 권고량 우리가 이제 5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영양 섭취 기준에 해당하는 당류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하루에 50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첨가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설탕, 뭐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나 물엿, 시럽, 과일 주스 이런 것들로 섭취할 수 있는 당류들을 하루에 50g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당류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질병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우리가 보통 부작병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류 같은 거는 보통 가공식품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런 당류에 대한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나트륨도 그렇고 당류도 그렇고 가공된 것보다는 자연식품을 구매하는 거, 그리고 우리 뭐 구매할 때그 커피 같은 것도 구매해 보시면은 그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영양 성분 표시가 확인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계량을 꼭 하셔야 된다. 우리가 표준 레시피를 제공받으시거나 그런 조리를 하시게 될 텐데, 꼭 눈대중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계량컵, 뭐 계량 스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계량을 통해서 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타 조리법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테이스티, 요 테이스티는 입에서 느끼는 거, 아로마는 코로 느껴지는 향, 커피콩 같은 거 그냥 입안에 이렇게 딱 씹었을 때 이렇게 들이키면은 굉장히 향이 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아로마라고 하게 되고, 플레이버, 입과 코를 통해서 이제 느껴지는 맛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맛은 눈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입안에 넣어서 혀로 촉감을 느끼게 되고, 이거를 이빨로 씹으면서 청각을 느끼게, 소리를 들으면서 청각,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재료를 어떻게 전처리를 해서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다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마나 뭐 멸치, 디포리, 뭐 팥뿌리, 뭐 양파뿌리 이런 걸로 이미 굉장히 그 육수를 잘 내셔서 조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육수에 들어가는 감칠맛. 이 감칠맛은 글루탐산, 뭐 이노신산, 구안일산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멸치, 생선, 육류, 이노신산이 많이 들어있고, 글루타민산에는 다시마, 야채, 육류, 어패류 등의 글루타민산이 많이 들어있고, 말린 버섯이나 조개 이런 데는 구안일산이 많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런 감칠맛 성분들은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준다라면은 그 맛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멸치 육수만 내는 게 아니라 멸치 육수 낼 때 뭐 다시마 넣는 경우도 있고, 채소들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버섯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감칠맛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 맛을 더 극대화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감칠맛을 통해서 소금의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수 같은 것들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육수뿐만이 아니라 식재료 자체에도 이런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을 잘 활용해 주신다라면은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채소도 뭐 양파 껍질, 뭐 파뿌리, 뭐 버섯 이런 것들, 그리고 멸치나 뭐 다시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텐데 서양에서는 토마토를 굉장히 감칠맛 성분 식재료 중에 하나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유식 예전에 애기들 이유식 만들 때도 보면은 채수 많이 냈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이 토마토를 사용해주면은 다시마의 감질 성분이랑 비슷한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를 채수로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는 우리가 뭐 검수 다 하시겠지만은 껍질 반대편 밑부분에 좀 별 모양인 것들, 그리고 딱 잘랐을 때 그 씨 주변에 있는 약간 젤리같이 생긴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꽉 차 있어야지 당도도 굉장히 높고 감칠맛 성분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토마토를 잘라서 전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 젤리 형태 그 부분을 버리지 않고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요 마늘 소스는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냉장고 숙성하시면은 매운기가 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볶음 요리나 찌개, 우리 그 집에서 요즘에 알리올리오 많이 먹죠. 오일 파스타 같은 것들. 그런 거 먹을 때 마지막에 딱 한 스푼 넣어주면은 굉장히 풍미 있고 고급 요리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하셔서 집에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수도 너무 진하거나 너무 진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육수의 감칠맛에 따라서 조금 식재료에 따라서 육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마 육수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고 깔끔한 맛. 음. 말린 멸치는 진하고 강한 감칠맛. 그래서 식재료의 감칠맛이 강할 때 고기나 고기 재료나 아니면 된장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는 다시마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조리해 주시는 게 좋고, 감칠맛이 약할 때 채소 같은 거 요리하는 경우에는 말린 멸치 육수를 활용해 주는 것이 좋다. 우리가 멸치국수를 하죠. 그냥 그 채소 조금 넣어가지고 특별한 재료 없이 만드는 그 국수.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니에요. 요거는 어떤 셰프님이 추천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더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본 양배추, 겨울 양배추. 그러니까 봄에 나오는 양배추는 동글동글 공 모양이고 겨울 양배추는 약간 납작한. 그래서 그 봄에 나오는 양배추는 조금 그 가볍고 샐러드나 이런 거 하기에 더 좋은 그런 양배추고, 겨울에 나오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속이 꽉 차 있어서 이렇게 딱 맛 들어보면 묵직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추는 약간 이제 단맛도 많이 나기 때문에 국물 요리나 이런 데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겉잎, 속잎의 그 차이가 있죠. 겉잎은 약간 단단하고 식감 좋고, 속잎은 약간 부드럽고 단맛도 더 많이 나고, 이거는 양배추에도 해당이 되고, 배추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큰 잎을 사용을 해서 뭐 마리를 한다라든지 쌈을 한다 그러면 겉잎을 보통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속잎은 좀 부드럽고 생으로 먹을 때 좀 채소의 단맛을 느끼고 싶다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양배추나 배추를 활용하는 요리가 있다라면은 그냥 배추 뭐 몇 개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겉잎, 속잎을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맛있는 급식 메뉴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당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소에는 생장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장점. 그러니까 양파 같은 경우에도 그 오래 냅두면은 양파의 싹이 자라죠.
예, 그 생장점들이 양파 겉껍질부터 갖고 있는 이 영양소들이 잎이 자랄 수 있도록 생장점에 영양분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먹는 흰색 부분에는 영양소가 좀 빠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란 이파리도 그냥 조리할 때 넣어서 먹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배추 같은 경우에도 생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오래 안 먹고 냅둔다라면은 겉잎보다는 속잎으로 점점점 영양소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에도 검수하실 때 보시면은 거의 이파리가 다 잘라서 오긴 하겠지만은 잎이 안 잘려 있다라면 잎을 빨리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저장하실 때도 그렇고 잎에 그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근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다 잎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소만 섭취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잎을 생장점 부분을 빨리 잘라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껍질 근처에 베타카로틴이라는 양이 그 당근 중간보다 2.5배 이상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을 완전히 다 벗기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 흙이나 이런 흠집 없는지 그런 부분들 잘 제거를 해서 껍질 부분을 최대한 좀 살릴 수 있도록 조리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썰더라도 그냥 이렇게 길게 써는 것보다는 막 껍질이랑 속 안에 있는 부분이랑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원형 썰기나 마구 썰기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한다라는 내용들. 보통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 무나 뭐 당근, 감자 이런 것들 찬물에서 서서히 익혀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겉이랑 속이랑 같이 잘 균일하게 익어야 되기 때문에 찬물부터 데쳐야 되는 거. 그리고 시금치나 뭐 잎채소 이런 것들은 뜨거운 물에 빨리 데치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자라는 이 채소들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짧은 시간에 선명한 색만 딱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전분질이 많은 감자나 이런 뿌린 채소라면은 그 찬물부터 이렇게 균일하게 딱 익을수록 감칠맛이나 단맛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나트륨, 당류, 기타 조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짧게나마 이제 수업을 해봤고, 나트륨, 소금이랑 나트륨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나트륨은 소금의 구성 성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당류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섭취하는 거, 첨가당, 뭐 설탕, 그런 액상과당 이런 것들은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 50g 정도다라는 내용들 계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식재료들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 아까 감칠맛 얘기했던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